안녕하십니까. 맘편하는 원장 김동욱입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히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떤 주제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정신과에서는 특별한 주제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좀 다뤄오셨을 만한 주제 중에, 저희가 사실은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우울증, 강박증 여러 가지 좀 다루었는데, 아마 이쪽 영역이랑 좀 다른 큰 어떤 하나의 그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름은 아니고 이제 인격장애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인격장애에 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고 그 부분에 좀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인격장애가 뭐냐고 이렇게 낯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사회성,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이제 예전에 흥미롭게 봤는데, 미드를 보면 크리미널 마인드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프로파일러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범인이 누군지 찾아내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도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아마도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도 있고, 또 의존성 인격장애도 있고, 또 경계성 인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인격장애나 이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부부관계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직장에서 상하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교수님과 학생이라든지, 어떤 특히나 이제 그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고 파괴적인 관계를 이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대체로 인격장애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끼리도 레지던트 때 이제 찾아보면서 인격장애 공부를 하면서 서로 어떤 부분에 자기가 인격장애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들 한 부분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서로 나중에 힘들 때는 공격하는 재료로 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장애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룹이라는 단어로 클러스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신과 의사나 이쪽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알고 계신 단어 중에 클러스터 A, B, C로 나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A는 뭔가 이렇게 의심이 많으면서도 집요하게, 그리고 이게 무언가를 음모가 있다든지 파고든 어떤 그런 성향을 클러스터 A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러스터 B는 뭔가 이렇게 충동적이고 이렇게 조절이 안 되면서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조금 더 대변하는 부분이 클러스터 B고요. 클러스터 C는 약간 의존적이면서도 말 안 하고 꽁하게 있으면서 회피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A, B, C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쭉 다른 영역 좀 살펴봤는데요. 이 클러스터 A, B, C라고 나뉘었는데, 이것이 과연 정신과적인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애니어그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카톨릭이나 아니면 그쪽 영역에서, 아니면 혹시나 심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단어들인데, 아마 수도원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구도로 9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클러스터 ABC와 나와 있는 그 부분과 그 애니어그램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간을 보는 본질이 비슷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같은 영역을 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한 7, 80% 정도는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영역이 다르더라도 서로 비슷한 부분이 겹친다면 아마 본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클러스터 ABC로 나눠서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단순히 정신과에서 나타난 최근에 나타난 견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정신과 의사들이 인간을 보면서 모아왔던 어떤 그런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조금 하나씩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격장애를 공부하면서 또 이해를 하게 된 부분이, 또 정신과 의사로서 좀 더 다른 세계를 이해하게 된 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솔직히 어려운 단어로 인격장애가 뭔지 물어보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혹시나 아마 주변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다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혹시 인격장애는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어렵게만 접근할 수도 있어 가지고요. 인격장애 예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델루나 거기 보면 아이유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좀 흥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상당히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물을 대할 때 극단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사실은 경계성 인격장애에 가까운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나 이제 보면 대부분 이런 성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있다, 아니면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 있다 그러면 인생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격려하는 게 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닥터 프리즈너에 보면 그 최원영 씨라고 하는 그분이 했던 그 역할이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그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상당히 근접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나 그분이 화가 났을 때 이 얼굴에 이 미간과 그 눈 근육을 움직이면서 찡그리는 장면들을 볼 때 정말 섬찟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처럼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참아내면서 상대방의 어떤 이익과도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바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럼 반사회성 성격장애랑 경계성 성격장애 같은가 하면 조금은 다른 게, 보통 보면 이제 호텔 델루나를 보면 아이유가 결국에는 마지막 상황에서 그 여진구 씨에게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자기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반사회적 성격장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장면만 보고 한 순간만 보고 이 사람이 이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인지 의심해서 생각해 보는 건 좋은데, 너무 쉽게 판단을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있는데, 제가 번역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치명적 결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원서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같이 근무했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아마 그 책을 보시면 많은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정신과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심리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들로 인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으로도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인간의 마음에 숨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빠진 부분들을 채워나갈 때 좀 더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제가 인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부탁드리게 될 텐데, 단순히 어떤 몇 가지 진단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저럴 것이다, 단정 내리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런 인격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가장 위험한 접근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처음에 모든 정신과적인 부분들에서 진단 기준과 그리고 평가 기준만 있다 그러면 사람을 완전히 분석해낼 수 있다는 이론들이 처음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그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있는 환자가 그 치료를 하면 얼마 정도 있다가 술을 끊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신과만 그런 게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빛이라는 것들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파동설이라는 게 있었고 한쪽에서는 입자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빛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두 가지 이론을 깨부수고 뉴턴의 이론 다음에 새로 나온 것들이 하이델베르크가 만든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은 빛의 입자나 파동이나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참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진단 기준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격장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요. 그러면 사실 어느 하나로도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글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리고 또 대처 방법이나 또 앞으로 예우나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저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거의 추석이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또 너무 이른가요? 추석 인사하기에는. 그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추석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